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무한 사연을 들으며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기준은 해가 완전히 내려앉은 시각, 자택 별관의 제사상을 마지막으로 정돈했습니다. 상위의 촛불은 흔들림 없이 서 있었고 향내는 방 안가득 고요히 퍼졌습니다. 아들의 사진은 여전히 젊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미소가 오히려 방 안의 정적을 더 짙게 만들었지요. 비서 최경식은 말없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보좌한 사람답게 숨소리 하나 새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기준은 잠시 멈춰서서 현관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젖은 머리의 젊은 여자와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고 아이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껐습니다. 그러나 초인종은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결국 문을 열었고 여자는 두 손으로 낡은 손목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그 시계는 아들 도윤이 생전에 차던 것이었습니다. 기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서는 놀란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봤고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를 찾아왔어요. 기준은 망설이다가 문을 더 열었습니다. 빗물이 들어와 현관 바닥에 둥근 자국을 남겼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응접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기준은 시계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최경식이 따뜻한 차를 내왔지만 누구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뭐요?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도윤 씨 제사날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응접실의 공기는 차가운 정적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기준은 여자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젖은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낯설지만 단단했습니다. 여자는 손끝을 떨며 시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는 제게 이 시계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기준의 시선이 시계 위에서 멈췄습니다. 초침이 멎은 자리에 미세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소?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6해 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그때 회사를 떠나 외국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기준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그는 곧장 비서를 불러 신원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비서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을 뿐입니다. 기준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이 시계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요? 유진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자 도윤 씨의 아들입니다. 그 말에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기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비서가 돌아와 여자의 여권 사본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록상으로 아이의 출생 시점은 도윤의 사망 시기와 겹쳤습니다. 기준은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방 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시계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도윤 씨는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전달하지 못한 그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편지 내일 가져오시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조심스레 의자에서 내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의 서재에는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전날 받아둔 손목시계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 닦인 유리잔 하나가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기준은 시계를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 아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스쳤지만 그는 감정의 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최 비서가 들어섰습니다. 여자가 도착했습니다. 기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검은 외투를 입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도윤이 생전에 남긴 편지와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유진은 봉투를 건넸고 그는 그 안에서 도윤의 필체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회장의 손끝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기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고 여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왔소? 유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당신께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는 뭐요? 유진은 아이가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기준은 미세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이는 문가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비서가 눈짓으로 아이를 부드럽게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진은 봉투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도윤이 아이의 생일에 케이크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기준은 그 사진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밝았고 그 밝음이 지금의 어둠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의 피를 이은 아이라면 확인해야겠소.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병원에 연락하시오. 최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봉투를 가슴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기준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으로 오시오. 진실은 그때 확인하겠소. 이튿날 오전 병원 복도는 이른 시간답게 한산했습니다. 회장은 검은 코트를 걸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시계가 쥐어져 있었고 초침은 멈춘 그대로였습니다. 유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겁이 난 듯 엄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최 비서는 접수 창구에서 유전자 검사 서류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적는 순간 펜 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체열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유진은 아이에게 괜찮다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주사 바늘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솜을 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은 절차가 끝나자 회장은 자신도 검사를 마쳤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비서가 조용히 말했다. 결과는 사흘 뒤에 나옵니다. 회장은 그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유진은 뒷좌석에서 아이의 머리를 다독였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 아이가 도윤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이면 내가 감당해야지요. 사흘 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은 손에 쥔 수화기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측은 서류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뒤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자택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었고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문장을 읽었습니다. 부자관계 일치율 99.98%.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서는 그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천천히 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던 그의 입에서 낮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그 시각 유진은 밖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꽃잎을 주워 모으며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언제 또 봐? 유진은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회장은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피는 속이지 못하는 법이지요. 그리고 천천히 시계를 책상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결과가 확인된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그는 비서를 불러 한적한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생전에 머물던 곳이었죠. 낡은 문을 열자 먼지와 나무 냄새가 뒤섞여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거실 한쪽엔 도윤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사진 몇 장과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죠. 회장은 조심스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전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짧은 숨소리와 함께 이어진 말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렸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녹음기를 껐습니다. 회장은 이내 눈을 들어 유진을 향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에 걸린 아들의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도윤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이었구나. 도윤을 그렇게 만든 건 나였어. 유진은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의 피라면 내가 지켜야겠지요.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서류 봉투를 닫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별장을 떠날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동쪽 끝에는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회장의 집무실로 병원 측에서 직접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 위에는 병원의 로고와 유전자 감정 결과 통보서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기준은 조용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한 장짜리 문서에는 짧고 명확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자관계 일치율
99.98%.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서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 모두 취소하시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강하게 비쳤고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유진이 집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이었고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결과를 받았소. 그 아이는 내 아들의 아들이요.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생각이 있어? 유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만 아버지로서 알아주시길 바랐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바랍니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윤 씨의 존재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회장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만 남았군요. 비서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조용히 나갔습니다. 회장은 손목시계를 다시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멈춘 초침을 한참 바라보다가 시계를 천천히 감았습니다.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후 회장은 회사로 복귀했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도 그의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임원들은 그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누구도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비서에게 말했다. 도윤이 생전에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있었지요. 그걸 다시 검토해 보시오.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회장은 곧장 자택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의자에 앉아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초침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도윤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액자 속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의 마음은 이제야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널 너무 몰랐구나.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유진 씨가 뵙길 원하십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유진이 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서재를 둘러봤고 책상 위의 사진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은 아이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아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희준입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려다 말았습니다. 도윤과 같은 눈빛이었지요.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오시오. 함께 식사를 하게. 유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엔 여전히 멈추지 않는 시계의 초침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 알려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기준의 저택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을 위한 저녁상이 정갈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이 모였지만 공기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유진은 아이의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식탁 머리에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준아, 학교는 다니고 있나? 아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다녔어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다니게 해야지요. 아이는 어색하게 웃었고 유진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와인을 따르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사양했습니다. 대신 아이의 앞에 주스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직접 따라준 주스가 잔을 반쯤 채웠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식사는 묵묵히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이따금 아이의 식사 속도를 살폈습니다. 이주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고 국을 떠먹었습니다. 잠시 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도윤이 생전에 늘 지니던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 앞에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늘 가지고 다니던 겁니다. 내가 갖거라. 아이는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유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은 아이의 손을 덮으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그 뜻을 이어가야지요.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시선을 유진에게 옮겼습니다. 오늘은 식사만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해 봐야겠지요.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함이라 도윤도 늘 그걸 바랐지요. 그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이는 펜던트를 조심스레 목에 걸었습니다. 그것이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간 안에서 한동안 잊혀졌던 가족의 형태가 아주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며칠이 지나고 회장은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회의 일정을 줄이고 도윤이 생전에 추진하던 장학사업 관련 서류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그가 무언가 결심했음을 느꼈습니다. 오후 늦게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도윤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했지요. 비서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혹시 손자 이름도 함께 쓰시겠습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망재단이라 합시다. 그 이름에는 회장의 오랜 후회와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립 절차는 신속히 진행되었고 언론에는 그 어떤 발표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기자의 질문을 피했고 재단 관련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오직 서류와 실무만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그 무렵 유진은 회장의 요청으로 자택을 자주 오갔습니다. 아이의 학교 입학 서류와 재단 장학생 명단이 함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회장은 아이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서류에 이름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준아, 이제는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남게 되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유진은 그 옆에서 말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손을 거쳐가는 모든 문서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도윤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이 다시 그의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접어 서랍 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이 세상에 남는구나. 아침이 밝자 재단 설립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서명을 마치고 인장을 꾹 눌렀습니다. 도윤이 망재단 공식 설립일자. 그가 인장을 찍는 순간 문서 위 글씨가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방 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그는 그 빛 속에서 아주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봄의 초입 회장은 오랜만에 이른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옆에는 손자 이준이 조그만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부드럽게 두 사람의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회장은 발걸음을 늦추며 아이의 손을 살짝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온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학교는 재미있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 대답에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살아있었다면 저 아이를 참 좋아했을 거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성그룹의 로비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기업, 태성. 그 아래에는 재단 설립을 알리는 안내문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행사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언론 대신 임직원들과 조용히 현판식만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 속 미소 짓는 회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요즘 회장님 표정이 달라졌다고요. 며칠 뒤 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연단 위에 선 회장은 간결하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소유보다 남김이 중요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단 아래에서 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태성은 이름보다 마음을 남기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아이는 회장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유진은 뒤에서 그들을 따라가며 조용히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준아, 앞으로 할아버지랑 자주 놀러 가자. 아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두 사람의 모습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손자의 손을 잡은 회장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지요.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은 생은 함께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본 유진의 눈가에 조용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가 마음의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